자, 우리나라에서 이 차만큼 리뷰하기 어려운 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SUV가 대세가 됐고, 그 전에 준중형 세단의 시장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차만한 차가 없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7세대 아반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준중형 세단에서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냥 단 하나의 선택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준중형 세단 시장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죠. 선택지라고 해봤자 현대자동차의 올뉴 아반떼와 기아자동차의 K3밖에 없는 게 솔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K3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왜 이 아반떼를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을까요? 정말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준중형 세단을 사려고 한다, 뭐를 고를래? 라고 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면 K3를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반떼를 사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K3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데 또 이거를 반박하기는 더 어려운 게 모든 면을 비교를 했을 때 K3가 아반떼보다 조금씩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K3가 못 만든 차냐 그러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준중형 세단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항상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K3를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아반떼, 과연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항상 차를 리뷰를 할 때 앞모양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반떼만큼은 옆모양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직전 세대 AD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여줬던 뾰족한 디자인 때문에 얻었던 그 오명 삼각대를 이번에는 가리지 않고서 그냥 아예 무기로 써버렸거든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이 철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아예 디자인적 요소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철판을 사용하는 게 아반떼 전매 특허는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BMW의 6 시리즈 쿠페였거든요. 그때도 사용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이것을 그렇게 디자인적인 강점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반떼에서는 아예 커다랗게 적용을 해버리고 이게 우리 삼각대가 사용하는 도형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모델마다 하나의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 차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어쩌면은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에서부터 이 아반떼는 삼각형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선과 면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기교를 많이 부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옆면에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이 거대하고 뾰족한 삼각형에서 이어진 면과 선이 쭉 연결돼서 테일램프와 트렁크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연결된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쭉 넓게 내려온 것들이 한번 급격하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넓게 퍼지면서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 차의 성능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디자인이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스포츠의 후속 모델인 아반떼 N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디자인은 정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달려온 이 캐릭터 라인만 특징이 아니고요, 트렁크와 차체에서의 간격, 그리고 틈새가 역시 테일램프로 이어집니다. 또 이 테일램프는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거대한 이 H자를 그리면서 정말 멋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면과 선을 활용한 디자인은 뒷모습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트렁크 끝까지 쭉 빼버린 이 라인을 정말 뾰족하게 잡아 당기듯이 만들어서 날개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디자인이 제네시스 G80에서 선보였던 말밝은 모양과는 또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밀어넣은 듯한 이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다면 이 아반떼는 정말 이 못과 망치를 들고서 조각을 해버린 듯한 그런 공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트렁크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테일램프와 범퍼, 그리고 범퍼 하단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이어지면서 이 아반떼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이 고성능 모델 아반떼 N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그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아반떼의 첫 세 글자 AVA가 같은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서 위아래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착한 원가 절감이거든요. 출명인 엘란트라는 이거를 뭐 위아래를 바꾼다거나 좌우를 바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글자가 없는데, 이 아반떼는 그게 가능합니다. 뭐 이거 줄여갖고 뭐 얼마나 금액을 아낀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뭐 개당 뭐 20원 30원이라고 해도 그 총 판매 대수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 세이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에서는 삼각형의 디자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좀 특징이죠. 이전 세대에서 삼각대라고 했던 이 별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겨내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디자인이 바로 앞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릴을 파고든 것처럼 보였던 이 헤드램프는 그릴 디자인을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경을 했어요. 실제로는 뭐 똑같이 그릴을 파고든 듯한 그런 디자인이지만, 그릴을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길게 빼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면서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이 그릴 안쪽에 있는 방향 지시등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고스란히 사용을 하면서 그릴에도 전부 다 삼각형이에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다 삼각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모델에서 따온 그런 디자인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직전에 삼각대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여줬던 이런 공기 구멍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아반떼가 크게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아반떼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신형 아반떼에 적용된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1.6 MPI 엔진이 적용이 됐고, 변속기 역시 스마트 스트림 IVT의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kg/F를 발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AD하고 비교를 하면 낮아지는 숫자거든요. AD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적용을 하면서 엔진 출력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 아반떼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게 타는 차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엔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엔진의 크기를 줄이고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앞부분 엔진룸의 공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앞이 짧아지고 엔진룸에 할애해야 하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실제로 사람이 타는 공간, 캐빈 공간은 더 많은 공간을 할애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 자동차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집중됐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까 엔진룸 설명드릴 때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엔진이 작아지면서 엔진룸에 할애하는 공간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캐빈 공간에 들어가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운전석이 아닐까 싶어요. 이 캐빈 공간이 최대한 넓어지고 엔진룸이 최대한 앞으로 가면서 이 앞에 있는 이 대시보드 부분들이 굉장히 낮게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어링 휠의 위치나 디스플레이 위치도 굉장히 낮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앞을 볼 때 시야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고 동그라미 마이너스 표시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표현을 아끼더라고요. 여러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다음에 나오게 될 아반떼 N에는 이 부분에 이제 고성능 드라이빙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디자인으로 놨다기에는 뒤에 이 부피도 꽤 있고요, 그냥 버린 디자인으로 두기에는 뭔가 아까운 그런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나중에는 무언가가 분명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바로 문을 여는 도어 손잡이 부분인데, 보통은 이쪽에 이렇게 핸들에서 바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탔던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 열림 버튼이 약간 이 뒤쪽에 있다고 이렇게 느껴졌었고, 도어 손잡이 부분은 한 이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창문 버튼은 그냥 딱 팔을 내리면 닿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도어 손잡이, 도어 열림 버튼은 여기에서 바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반떼를 탔던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소나타나 그랜저,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다소 전통적인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아반떼 값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부분은 기어봉이죠. 그릴에서 보였던 이 삼각형 모양을 조금 다듬은 듯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 기어봉을 보면은 K3가 생각이 납니다. 약간 뭉툭해 보이는 디자인의 기어봉을 기아차가 썼는데 아반떼에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묘해요. 그립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그냥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젠 아반떼에도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요. 차 안에서는 가급적 담배를 안 피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이라면은 이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반떼 실내에서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의 아반떼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조수석을 위한 손잡이가 새로 생겼습니다. 딱 잡고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타시는 차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애사업, 결혼까지 고려한 연애사업, 이런 건데, 사실 운전하면서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손 다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것이 맞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뭐 손도 잡고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조수석 앉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 그래서 이런 손잡이가 적용됐다는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현대차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것, 바로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새롭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기에 딱 좋은 그런 공간이 추가가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뒷좌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뒷좌석에서는 전형적인 현대차의 준준형 세단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현대차 기준이라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지, 다른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지금 이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몸에 맞춰서 세팅을 해둔 상태거든요. 근데 무릎 공간이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사실 현대차니까 이렇게 공간을 뽑아내는 거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반떼답게 송풍구가 있기는 한데 아마 이것도 아래 트림으로 내려가면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도 별도로 있는 거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방향 조절, 닫고 여는 것 정도가 끝이지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머리 공간은 약간 아슬아슬해요. 제가 키가 172에 앉은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이기는 하지만 딱 기대고 앉으면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머리 공간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뭐 엄청나게 광활하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문 옆에 있는 컵홀더와 조수석 뒤쪽에 있는 요 그물망이 전부이고, 딱히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차는 2,500만원짜리 차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아반떼를 직접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에 앞서서 이 차를 조금 더 공부해보기 위해서 그 빗속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타면 탈수록 아반떼의 N이 기대가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버전이다 보니까 뒷바퀴에도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갔고, 이제 엔진의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의 크기가 짧고 차의 휠베이스는 넓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차에는 1.6 MPI 스마트 스티링 엔진과 IVT 변속기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무단 변속기 특유의 이 높은 회전수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결코 못 달리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달려나갔고 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준 덕분에 이 핸들링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었고, 가속도 스트레스 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3시, 9시 부분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 약간 얇아요.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림 부분이 약간은 좀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살살 잡으면 뭐 좀 덜 하겠죠. 하지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편의 장비 측면에서는 이게 가격과 비교하면은 참 대단하다 느껴지는 건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이게 다 들어가서 놀랍게 느껴집니다. 사실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못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국산차, 수입차 다 통틀어서 국내에서 이 정도 상품성에 이 정도 가성비를 갖고 있는 차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인 게 잘못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현대. 그러네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냥 현대차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다는 점, 그게 이 차의 단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저는 이 신형 아반떼를 예전에 아반떼 광고에서 나왔던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로 슈퍼노멀인데요. 이 모델만큼 이 노멀하다, 평범하다라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시장에 내놓아도 이 평범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아반떼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멋지지만 굉장히 준수한 성능으로 돌아온 이 신형 아반떼. 저희가 항상 시승을 하면은 마지막에 꼭 경험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요. 이 아반떼만큼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 신형 아반떼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